안녕하세요. 2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정병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제가 느낀 점들을 좀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영상 앞에 앉았어요. 불과 제가 뭐 이렇게 짧게 다녀왔지만 2022년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는 그야말로 관광, 호캉스 이런 여행을 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딸아이가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딸아이의 모든 니드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구석구석을 좀 더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현재 미국을 거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의 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궁금했고, 그리고 저희 나이 또래 분들은 거기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그 부동산 뭐 이렇게 중개 이 브로커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 집을 가지고 있는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딸아이는 아무래도 20대니까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우스라 그러더라고요. 하우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단독주택 개념이고, 콘도미니엄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아파트, 그리고 미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임대 아파트,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관리비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우스가 거기에선 제일 인기가 좋고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콘도, 그리고 이제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아파트,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더 인상이 났고 지금도 약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거기는 80까지도 이제 일을 하시는 거고, 의외로 우리 한국에서 일찍 이민 가신 분들도 많고, 미국에 아이를 이제 키우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본 분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 이제 뭐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고, 그 사람들의 삶이라든지 미국에 와서 힘든 거,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제 나이보다 더 많으신 분들도 정말 방 한 칸에 그냥 사시면서 임대 아파트를 가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고, 또 이렇게 계속 잡을 있는데, 일이 이제 우리나라도 요즘에 저희 또래 분들도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쪽 일을 이제 하면서 돈을 벌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리고 거기는 어쨌든 차가 있어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차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에 5천을 벌어도 중산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정말. 왜? 1,000만 원이 예전에는 엄청 큰 돈이었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나가서 뭐 애식 한번 한다 그래도 이제는 몇십만 원, 시장을 본다 그래도 몇십만 원, 그리고 관리비부터 우리도 차 유지비 이런 것도 숨만 쉬어도 몇백만 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려면은 조금이나마 내가 여행을 하거나 뭐 내가 좀 풍족하게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그냥 올천이 기본인 게 이제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도 똑같이 올천보다 더 많아야지. 미국에서는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최소 한 1,5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돼야지 그냥 기본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왜냐면은 거기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고 차 이런 보험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에서 우리는 한국이 싫어서 떠난다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한국이 얼마만큼 호화롭게 사는지 나가보니까 알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거기는 내가 나를 지켜야지만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음, 인종차별도 생각보다 심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으면 정말 애국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현실 지금 나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싶어도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서 몇십 년을 살았어도 영어가 많이 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밑에 있는 이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굳이 그냥 생활 영어 정도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 노동자들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거 외에 문화를 알 수 있는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문화를 알려고 그래도 이 영어가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딸아이도 영어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거라고. 그런데 어제 이제 아이스한 대표님께서 언어는 언어를 잘하려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 MF 케어에서 주은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에 공감이 간 게, 말레이시아에는 언어가 세 가지를 쓴다고, 말레이시아어와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세계적으로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기본적인 그런 언어가 되니까 어디로 나가도 이 그거에 이렇게 같이 융합이 돼서 사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 어렸을 때부터 영어를 쓰고, 어,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영어의 이런 뭐 가자봉지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자본주의인 거고 미국하고 협력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도 모르게 쓰는 그 뭐 치킨, 그리고 뭐 우리가 그냥 일상 영어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이 영어가 있지만은, 음,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에서는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희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LA 같은 데서도 대부분이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마트도 한인마트를 가고, 그리고 그 상권이 이루어져 있어도 한인타운 가서 밥을 먹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가 살아가는 생활 영어는 하지만 깊게 영어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늘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알 수가 없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또 수업을 들으면서도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음, 이 세상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관광으로 또 갈 때하고 가서 현지인들의 삶을 같이 이렇게 어, 직접 질문을 해서 어, 알아본다거나, 그리고 현재 이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거를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질문을 하게 되면은 왜? 뭐 때문에? 뭐가 궁금한데? 이러면서 답을 쉽게 안 해주는데, 의외로 외국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거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다 했는지 아닌지 항상 양면성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질문을 했을 때 거부 반응이 많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음 이런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편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도,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가기는 하지만 좀 더 이렇게 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없지만, 근데 또 나에게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no, yes 이거를 정확하게 좀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갔다 와서 제가 많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날이 너무 길다는 거. 저도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이 됐지만은 가서 보니까 고령화가 너무 많고 80까지도 당연히 일해야 된다는, 이런, 물론 일찍 그 파이어족이 돼서 경제를 노후 대책을 해 놓으시는 분들은 우유자적하게 그동안에 열심히 살았던 것만큼 또 누리면서 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똑같이 노후 대책이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이 길어질 줄 몰랐기 때문에, 음, 지금 80이 다 되신 분들도 굉장히 자기 일에,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냥 일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제가 빨리 은퇴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는 좀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그 멋진 삶이라는 게 제가 가고 싶은 여행을 가고,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좀 뭔가 이러면서 저의 노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덜 먹고 덜 쓰고 이러면은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40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평균 수명이 최소 100세에서 120세 되기 때문에 인생의 이제 반을 지금 살아온 거고, 인생의 반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부터 뭔가 정말 오늘 그 리더십처럼 나부터 나를 리더를 해 나가면서 이런 뭔가 성장해 가고, 뭔가 배움에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면서 앞으로 나의 노후 대책, 그리고 이번에 저희 이제 또 딸하고도 다니면서, 아 제일 많이 미안했던 게 제가 깨어있지 못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쉽게 늘 가이드가 있었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자식이 좀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내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하고 전혀 모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는 많이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는 우리말에 모르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그 말 때문에 그냥 알아도 모른 척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대답을 잘하지 않았고,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당연히 따라간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성향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갔다 이렇게 다니면서 적어도 제가 나이가 어떻게 보면 먹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다녀야 될 이런 나이인데,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적어도 민폐를 끼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식이라 그래도 미안한 거는 많이 미안했어요. 왜냐면 물론 영어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뭐 하나 주문할 때조차 물어봐야 되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영어로 대답해 오는 거를 저한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것저것 부탁을 좀 하면서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 가고 싶다 이제 이런 것들, 왜 제가 이제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렇게 차를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거리를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 이 뭐라 그럴까, 이 딸하고도 대화가 처음에는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본인이 가이드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퉁명스럽기도 했고, 왜 이거 정도는 좀 알아와야지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엄마 여기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너무 부드러우면 못 살아남아. 그리고 너무 공감 능력이 좋으면 못 살아남아.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처음엔 그게 왜? 왜? 이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며칠 있어 보면서, 내 거는 내가 챙겨야지 철두철미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 친절하지 않음 속에서 또 굉장히 명확한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문화적인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 자유라는 게 어떤 건지, 여기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굉장히 자본주의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은 실은 자유롭지 않다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여기는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야 되는, 뭔가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지었으면은 그거를, 우리나라는 이제 물론 뭐 외국도 마찬가지겠죠. 돈이 있으면 해결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세금이라든지 세금을 체납한다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몇 가지 지켜야 될 그런 법규 같은 거 있을 때 그거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게, 우리 이제 뭐 차 같은 거에 딱지가 떼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경고장이 붙는데 거기는 그냥 무조건 끌고 가버린다는 거. 그런데 그걸 다시 찾아올 때는 엄청난 법을 거쳐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더라고요. 음주운전을 했었을 때 걸렸다, 잘 걸리지 않는데요. 거기는 경찰관들도 많이,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별로 잡지는 않는데, 근데 만에 하나 잡혔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가 혹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켜야지만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자유는 무조건 주지만은 그 자유는 내가 정한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한 20년 정도 되신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뭔가가 잘못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그 말대로 자유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자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자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뭐 우리는 또 용서 문화도 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지만은, 한동훈이가 그렇게 배신을 때렸는데 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또 용서해주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받아주는 우리의 그 또 문화적인 게 있고, 미국은 네가 마음대로 누리지만은 네가 잘못을 했으면은 그 대가는 혹독하게 치러야 된다는. 그래서 그런 다른 점들을 좀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런 가정들을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총대를 메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제가 뭐 태어나는 순간부터 좌파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저렇게 됐는지를 이제는 제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저희 또 손님 중에도 그분도 원래 오리지널 정말 노동청에 근무하셨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에 앞장서서 이야기를 하시고, 어제도 같이 통화를 뭐 1시간 정도 하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제가 많이 깨우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저는 제가 우파로 돌아선 거는,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좌파한테 당해서 바로 돌아섰지만은,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 안에 깊게 들어가서까지는 잘 몰랐던 부분을 요즘 알면서,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그냥 잘 있다가 대통령 끝나면 되는데 다 뒤집었던 거는 깨어나기를 바랬던 것 같고, 지금 점점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고 20, 30대 이 젊은 친구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저희 세대 때는 20, 30대는 무조건 좌파였고, 5, 60대가 돼가면서 이제 우파 성향으로 왜 안전하길 바라니까 그렇게 바뀐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20, 30대 세대들은 부모님하고 이렇게 민주당, 이렇게 여당 야당을 이렇게 하면서 좌파우파를 많이 나눴는데, 요즘에 2030 아이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젊은 친구들은 똑똑하고, 그리고 깊게 보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요즘에 부동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젊은 분들이 정말 똘똘하고, 자기의 그 생각을 그대로 정리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었다고 젊은 친구들은 이 너희들이 뭘 알아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는 하루였어요. 저도 제 딸에게 한 뭐 3주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내 딸이 정말 많이 컸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넓은 데서 있다 보니까 생각이 참 많이 확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99년생이에요.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27살인데, 우리나라의 27살 아이들보다 훨씬 더 생각이 이렇게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이 큰 나라에서 논다는 게 이거였구나. 비록 삶은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은, 우리가 더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 왜 젊은 친구들이 그 안에서 살면 안 나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오래 사셨던 분들도 거기에서 살면서 편안함. 그러니까 단점은 어쨌든 아직까지도 인종차별도 있고, 그리고 훨씬 더 살기가 힘들다는 거. 왜? 모든 게 돈으로 가야 되는 거고, 인건비가 비싸고 이러니까 집에 수리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직접 해야 돼. 몸을 써야 된다는 거지만은, 대신에 어느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나를 잘 지켜나가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긍심이 있었고, 그리고 누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 아무도. 그러기 때문에 거지가 있어도 우리는 거지를 보면은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약간의 추우면 이렇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거 공감이, 이 동정심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어, 저렇게 본인이 살고자 정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그냥 존중해 준다는, 그래서 대신에 그분들에게 뭘 던져주거나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너는 이렇게 살아, 충고가 아닌 거고, 그렇게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다, 이렇게 봐주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게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도 계속 그런 것들이, 그때 있을 때는 그런 걸 많이 제가 못 느꼈는데, 이제 와서 제가 동영상도 찍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촬영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보고 좀 이러면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남은 삶, 남은 이런 시간들 정말 많이 아끼고, 그리고 진짜 아낄 때 아껴야 되고 쓸 때 써야 된다는 이런 개념들이 어떤 건지도 좀 많이 알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또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해놓지 않으면 또 언제 어느 순간에 그걸 잊어버리고 아마 기억도 남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을 때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제가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말보다는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정말 이게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거를 이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배움을 하고 있다는 거에 많은 감사도 생각이 들었어요. 와가지고 제가 이 다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가 이거를 수강료를 내지 않고, 아니면은 그리고 또 이게 저희 아이스간 대표님이나 주은수 선생님이 강렬하게 이거를 숙제를 내주지 않고 막 이랬으면은 편안했으면은 아마 좀 더 쉬었을 것 같아요. 근데 워낙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이걸 해내지 않으면은 더 불편해지니까, 그리고 핑계를 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다잡고 월요일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다시 제가 제자를 찾아가는 속도가 어, 음, 빠르다는 거를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아이스간 대표님이나 주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잠깐이나마 제가 이렇게 나가서 써먹고, 그리고 느끼고 이런 것들이 오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 이게 그래도 이거 한순간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또 이 피드백을 받고 이러면서 잘하는 사람이 조금은 또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